라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다 어떻게 나요? 다 선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선, 원으로 그립니다. 어떤 뭐 이렇게 패턴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선이 여러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고, 파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 2점 세선이 있고, 장파선이 있고, 단파선이 있고. 보통 이제 장파선, 단파선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파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는 장파선, 단파선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아예 파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고,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들어가면 장파선이 있고 단파선이 있고. 이해되시죠? 보통 굵은 실선은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즉 물체의 외형을 표시합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그게 이제 굵은 실선이고, 자, 그 다음 보통 이 단파선이 은선이라고 합니다. 수문선 또는 한자로 은선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가려져 숨겨 있는 선. 그 다음에 1점 세선도 굵은 1점 세선이 있고, 아니다. 아니, 얘도 굵은 1점 세선이 있고, 가는 1점 세선이 있고, 용도가 많죠? 이쪽이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굵은 1점 세선은 보통 기준선 역할을 해요. 기준선이나 물체 기준이죠. 아니면 특수 지정선. 이 부분은 특수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특수 지정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파단선. 파단선이 뭐냐면 이렇게 가위질해서 자르는 선이에요. 톱질해서 이렇게 자르는 선 있죠? 그거 굵은 1점 세선으로 씁니다. 이에 비해서 2점 세선은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가상선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가상선의 역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파선은 그러니까 평면도나 인면도의 단면 부분 혹은 디테일 부분, 상세도라고 하죠. 상세도에 이렇게 테두리선을 그릴 때 장파선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는 실선입니다. 해칭선이라든지 치수선이라든지 혹은 지시선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거 나머지 다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있죠. 그건 다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 가는 실선으로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좀 선을 여러 가지로 써요. 먼저 굵은 실선, 가는 실선 그러잖아요. 선인데 이렇게 쭉 이어진 선인데 굵은 선이냐 가는 선이냐 이 차이예요. 보통 우리는 이 선을 0.5mm로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설계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인 숫자 세기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원시인들은 숫자를 어떻게 셀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이해되시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이해되시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세 개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세 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이 복잡해지면, 선의 굵기가 복잡해지면 누가 힘들어요? 설계자가 힘들고 그걸 판독하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그래서 3개에서 4개밖에 안 써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굵은 실선이 0.5예요. 제일 굵은 게 그러니까 선의 굵기가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렇게 돼요. 아주 굵은 선은 1mm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가는 선은 몇 mm일까요? 0.1mm예요. 가는 선은 0.1mm. 그러면 0.1, 0.3, 0.5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는 0.5 쓰기 싫은데 0.1, 0.2, 0.3 가능하겠죠? 그죠?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실무에서 그렇게 썼어요. A2로 설계하면 0.1, 0.3, 0.5 이렇게 써요. 근데 A3로 설계하면 0.1, 0.2, 0.3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죠? 근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들어가면 0.2, 0.3, 0.4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의 굵기가 3개라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장파선. 장파선은 굵은 선입니다. 0.5mm. 단파선은 중간 굵기입니다. 0.3mm. 그 다음 굵은 일점세선 0.5mm. 가는 실선 0.1mm. 자, 이점세선 0.5mm. 이렇게요. 선의 굵기가 각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굵은 실선이 2개로 나눠집니다. 단면선하고 인면선하고 둘로 나눠져요. 단면은 말 그대로 끊을 단자를 쓴 겁니다. 끊을 단자의 얼굴 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의 평면도를 그려요. 그럼 바닥에서 얼마예요? 높이가? 1.2m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바닥에서 1.2m 혹은 1.5m 사이를 이렇게 쭉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싹 뒤집어내요. 그러면 여기 벽이 어떻게 보일까요? 벽 안쪽이 보이겠죠. 근데 이 벽이 어때요? 끊어졌죠. 잘렸잖아요. 그게 단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즘 그 선전 중에 매트리스 선전에 누가 이렇게 전기톱 가지고 이렇게 매트리스 쭉 잘라나가잖아요. 그 매트리스 안쪽 보여주잖아요. 그게 단면이에요. 매트리스의 단면. 끊어진 얼굴. 이해되시나요? 여기 단면선은 굵은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끊어진 면 혹은 자른 면 혹은 얘가 0.5예요. 근데 얘는 물체의 외형이 보이는 겁니다. 얘가 0.4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0.1mm가 작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저쪽에서 이쪽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이 보이겠죠. 여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눈 그대로, 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끊어지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보이는 선. 이걸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이렇게 단면을 했는데, 단면 안 하고, 운 좋게 단면을 피하고 이렇게 뒤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 이런 걸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체의 그냥 외형을 표시하는 선, 이걸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
입면선 같은 경우는 화이트. 2번 색, 얘가 2번 색이죠? 얘가 1번 색이고요. 여기 해칭선 같은 경우는 해칭선은 5번 색, 파란색. 그 다음에 치수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치수선, 그 다음에 지시선은, 그 다음에 마감선이 있어요. 마감선은 블루. 이런 식으로. 자. 단파선, 즉 스문선이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린을 많이 써요. 여기다 써볼까요? 그린. 중간 굵기는 전부 다 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빨간색.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정리해서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정리해 보세요. 마감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들잖아요. 건물을 만들게 되면 보통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아니면 벽돌을 쌓겠죠.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이거나 벽돌이거나. 그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를 하려면 이렇게 아이고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기 콘크리트 붓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이렇게 떼면 여기가 되게 면이 거칠겠죠. 이걸 그냥 노출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몰탈, 시멘트를 덧발라서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시멘트를 덧발라서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걸 마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실제로 작업할 때 원자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벽돌을 쌓았어요. 여기다 벽돌 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돌을 쌓았어요. 그럼 여기에 벽돌이 그대로 보이는 게 이쁠까요? 여러분 방에 여기에 벽돌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기분 좋게 숙면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공장에서 자는 느낌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멘트를 발라버려야죠. 시멘트를 울퉁불퉁하지 않게 깨끗하게 싹 바르고 벽지로 발라놓으면 우리가 살기 좀 더 낫겠죠. 그죠? 그걸 마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마감이라는 건 원자재가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덧작업한다 그러나? 덧작업하는 것, 그걸 마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의 종류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라인 타입. 자, 한번 불러보시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에서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바이 레이어 지난 시간에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그죠? 레이어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색상하고 선의 종류는 어디서 제어한다고요? 레이어에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를 쓰겠습니다. 그게 바이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칼라에서도 논리 칼라, 물리 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색상, 물리적인 색상. 1번부터 255번까지는 물리적인 색상입니다. 그런데 0번 칼라 있죠. 바이 블럭, 바이 레이어는 논리적인 색상입니다. 레이어에 의한 혹은 블록에 의한 이런 뜻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은 논리적인 선 종류입니다. 근데 그 아래 컨티뉴어스라고 있죠. 얘가 물리적인 선 종류입니다. 컨티뉴어스, 우리나라 말로 실선입니다. 요즘 미드 많이 보시나요?
미드 이제 1화 끝나고 나면 맨 끝에 뭐라고 뜨나요? 넥스트라고 뜨나요? 컨티뉴라고 뜨나요? 컨티뉴라고 뜨죠. 근데 컨티뉴어스의 약자예요. 이어서란 뜻이죠.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실선이 되는 겁니다. 자, 선의 모양을 불러볼까요? 여기 로드 버튼 있죠.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acad.iso.lin이 돼야 되는 겁니다. acad.lin 되면 뭐부터 잘못된 거예요? new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제가 템플릿을 두 개 설명해 드렸죠.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차이는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acad는 인치고 acad iso는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제가 길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선 종류가 ISO 타입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이제 여기서 나와요. 제가 몇 개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되죠. 이거는 윈도우 기본 사용법입니다. 여러분들 파일 탐색기 띄운 다음에 파일 여러 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무슨 키를 누르면 되죠? Shift 키요. 이해되시나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돼요. 또 하나, 내가 여기서 B로 시작하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럼 알파벳 B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거 파일 탐색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윈도우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탐색을 하고 싶어요. 파일에서 A자, B자, C자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C로 건너뛰고 싶어요. 그럼 C 키 딱 누르면 C자 바로 쫓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게 저 배팅이라고 하는 저 선 종류입니다. 저게 누구냐면 단열재예요. 단열재가 제가 단열재예요. 단열재를 저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열재 표시할 거면 쟤를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배팅.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그 다음 다시 로드. 이번에 알파벳 C. 센터 보이시죠? 센터가 있고 센터 2가 있고 센터 X2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디스크립션, 주석이 있어요. 센터 2는 센터선에 0.5배 한 거. 이해되셨나요?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선, 맨 첫 번째 센터선이죠? 저 선에 0.5배 한 거. 그 다음에 센터 X2는 센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2배 키운 거.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보통은 센터를 쓰는데 저는 센터 2를 써요. 왜냐하면 저 센터가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실정에 대략 2배에서 3배가 커요. 우리나라가 쓰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저 선의 길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커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수업 중이니까 센터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은선 불러와야 되겠네요. 숨은선. 자, 로드. 자, 그 다음에 H 히든 은선이죠.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숨어있는 선 은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2점 세선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2점 세선은 팬텀이라고 합니다. P 팬텀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선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여기 셋 커런트 있죠? 커런트
커렌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커렌트 라인 타입이 바뀌어요. 현재 작업하는 선 종류 베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혹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선택하고 커렌트를 누르시거나, 자, 그 다음 OK. 자, 라인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바로 여기가 라인 타입입니다. 여기가 라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불러오면 됩니다. 쉽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선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한번 표현해 보시죠. 바꾸는 방법이요. 선택하고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칼라도 이렇게 했었죠? 칼라도 이렇게 금방 바꿨습니다. 선택하고 빨간색이어야죠, 이렇게. 선택하고 바꾸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속성을 복사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빨간색과 1.3선이라는 속성이죠. 선택하고 클릭. 어떤 거예요? 빨간색과 선 종류가 같이 복사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제가 선의 모양을 중심선으로 놨고요. 라인, 자, 5000mm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5000mm짜리 선이에요. 5m짜리 선이죠. 그죠?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5m는 금방금방 그린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시죠. 얘가 중심선인가요? 아니면 실선인가요? 중심선이죠. 그런데 얘를 출력하면 실선으로 나올까요?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왜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척에 맞추어서, 크기에 맞추어서, 축척에 맞추어서 선의 모양도 그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LT 스케일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LT 스케일. 그래서 LT 스케일을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선의 종류를 몇 배 키울 건지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배, 10배. 그럼 어떤가요? 충분히 키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 LT 스케일 값은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적정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정이 안 맞는다고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크다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척이 1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LT 스케일은 얼마를 주면 돼요? 10에서 15 사이를 주면 되는 거죠. 이 값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그러니까 10에서 15. 자,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렉탱글 0,0 골뱅이 420,297. 자, 스케일 30배. 지금 30배 키운 겁니다. 30배 키웠기 때문에 라인 타입 스케일이 얼마예요? 10에서 15가 적당하다 그랬죠? 자, 15. 적당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30으로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큰 겁니다. 자, 10. 그러면 이렇게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15.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2 쓰면 안 될까요?
12나 13은 안 될까요? 돼요. 10에서 15 사이. 이해되셨나요? 10에서 15 사이를 쓰시란 얘기예요. 나는 10도 싫고 15도 싫고 12. 그러면 이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쓰라는 거지 2분의 1과 3분의 1만 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라인 타입 보시면 이게 어딨냐면 여기 쇼 디테일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글로벌 스케일 팩터가 있고 커런트 오브젝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커런트 오브젝트 스케일은 안 건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는 객체마다 선의 축척을 다르게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는 선마다 선 모양의 크기를 다르게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글로벌 스케일 팩터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요거는 이 값은 어디서 주냐면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게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요. 얘만 뭐 2배 키워주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얘만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에 비해서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만 0.5로 주세요. 그러면 더 작아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CLT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별도로 쓰고 있는 건데 요즘은 굳이 안 쓰고 이렇게 속성창에서 바꿔요. 요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씁니다. 이 방법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써요. 왜 쓰냐면 단열재의 축척이 안 맞아요. 단열재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걔는 단열재만 선택해서 이 방법을 쓰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요. 변경하기. 체인지는 별거 없습니다. 체인지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꼭지점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럼 가장 가까운 꼭지점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클릭하면 돼요. 그죠?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서클도 그렸습니다. 체인지 2개 동시에 선택하고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체인지 이거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게 다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서클 체인지. 자, 선택하고 원의 중심점. 자,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선택하고 원은 어떻게 되나요? 원도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적당히 서클 선은 4개 그리는 거고 원은 하나 그리는 겁니다. 체인지 선을 선택하고 원의 중심점 클릭.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폴라 트래킹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죠. 그죠? 근데 왼쪽에 보면 얘가 오쏘라고 하는 겁니다. F8키가 오쏘 온, 오쏘 오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교좌표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직교좌표를 켜게 되면 선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오쏘 모드입니다. 이렇게 오쏘 모드를 켜고 체인지 하나씩 할 겁니다. 선택하고 클릭.
그럼 수평선으로 바뀌죠? 자, 다시. 수직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점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은 오쏘 모드를 잘 안 써요. 왜냐면 폴라 트래킹 훨씬 더 편하니까. 그리고 나중 가면 굳이 쓰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굳이 선에 이렇게 수평 수직선을 이렇게 딱 제약을 걸어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설계자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자, 원래 체인지 모드를 써야 되는데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해서 속성이라는 값이 하나 나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나오는 거죠. 색상에 대한 속성, 고도에 대한 속성, 도면층에 대한 속성, 선 모양에 대한 속성, 선 종류에,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속성, 선 굵기, 두께, 그 다음에 투명도, 재질,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8가지 속성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건 컬러, 라인 타입, LT 스케일 3개죠. LT 스케일은 안 쓰는 게 좋고, 이건 하나씩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컨트롤 1키 눌러서 속성창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컬러만 봅시다. 컬러. 그러면 여기에 컬러를 쓰면 됩니다. 1번 색상. 엔터.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퍼틱스 라인 타입. 센터. 그러면 이렇게 센터까지 모양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선택하고 속성.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속성들이 있죠.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컬러하고 라인 타입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엘리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ELEV 있죠.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베이션을 기계로 만들면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죠. 고도, Z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엘리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티크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가 있고, 선의 굵기를 조정하는 건 라인 웨이트입니다. 이 티크니스가 뭐냐면 Z축 방향의 두께입니다. 이렇게요. Z축 방향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티크니스가 종종 선의 굵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크니스는 지금 보다시피 Z축의 두께입니다. 체인지 프로퍼틱스 티크니스 0.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명령어를 바꿀 건데요. 자, 체인지가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가 좌표 변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속성 변경이죠. 이 속성 변경 기능만 떨어져 나온 게 CHPROP입니다. 체인지 프로퍼틱스의 합성어예요. 자, CHPROP 선택하고 엔터. 바로 속성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라인 타입, 배팅, 컬러 2번.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명령어를 쓰자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1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자, 보실까요? 색상 정보 나오네요. 색상 바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선 정보 나오죠? 선 정보 바로 바뀌고. 그 다음 이건 CLT 스케일, 즉 객체가 지닌 선 종류, 그러니까 선 종류 축척인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명도나 여기 티크니스, Z축의 높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Z축의 높이가 여기 티크니스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Z축의 높이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중심점의 위치, XYZ의 중심점의 위치 220에 130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반지름이 76.1이네요. 반지름 70.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위치나 크기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속성창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속성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이렇게요. 위에는 똑같아요. 제너럴이니까 일반적인 속성이니까 똑같아요. 지오메트리 형상이죠. 선이니까 시작 XYZ, 끝 XYZ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이라면 중심점의 XYZ, 반지름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한번 수정을 해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려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가 전부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칼라의 기본값이 여기 바이 레이어고 선의 종류도 기본값이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어에서 이제는 색상과 선의 종류를 제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칼라에서 레이어에서 제어해 주세요. 라인 타입에서도 레이어에서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칼라와 라인 타입에 둘 다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는 여기 있어요. 레이어 속성은 여기 있고 명령어 레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시죠. 레이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층입니다. 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레이어는 포토샵도 사용하고 스케치업도 사용하고 다 써요. 어지간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전부 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의 도면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캐드에서는 도면층,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미지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층이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면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치 땅을 파면 우리 지층이라 그러잖아요. 땅을 이렇게 쭉 파면 무슨 층 이렇게 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캐드에서는 도면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 앞에 요거 보이시나요? 투명 아크릴이죠? 네, 얘가 도면인 거예요. 이런 도면이 여러 장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져서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도면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중심선만 넣고 외형선만 그리고 치수만 넣고 뭐 해치만 넣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내가 필요 없는 건 레이어를 이렇게 빼면 걔가 빠진 상태로 보이겠죠. 다시 넣으면 들어가겠죠. 그죠? 이 레이어에다 속성을 넣는 겁니다. 이 레이어는 빨간색의 중심선, 이 레이어는 노란색의 굵은 실선, 이 레이어는 파란색의 가는 실선,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다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남겨달라 그랬어요. 레이어 설명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설명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이면 설명이 쉽더라고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 위에 아이콘이 4개가 있을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만들기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두 번째는 버립니다. 얘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이어 삭제하기. 네 번째가 세커런트인데 물론 얘도 안 써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쓰면 됩니다.
뉴 레이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한글이든 영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주시면 돼요. 자, 중심선.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름 바꾸고 싶어요. F2키. F2키가 파일 탐색기에서 이름 바꾸기죠? 네, 똑같아요. F2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온 프리즈 락은 넘어가고 여기 보이시나요?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여기까지. 제가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을 제어한다 그랬죠? 이렇게요. 라인 웨이트가 선의 굵기입니다. 굵은 선인지 가는 선인지 누가 지정해요? 여기서 지정해요. 자, 보시죠. 칼라. 중심선이니까 빨간색을 써야 되겠죠. 빨간색. 그리고 오케이. 선의 모양은 센터죠. 자, 선의 굵기는 0.1mm가 없네요. 0.09 쓰면 되겠네요. 그죠? 0.0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다가 선의 색상, 선의 종류,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이 굵기대로 출력이 돼요. 이해되셨죠?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가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레이어에서 여기서 지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출력할 때 지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건 나중에 출력할 때 설명할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놨거든요. 선 굵기를 지정해 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디폴트고 선 잘 보이시죠? 어떤가요? 안 보이죠? 선 굵기를 지정해 놔서 그래요. 선 굵기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제 모니터에선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저는 불편해요. 선이 굵어서.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작업할 건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만 잘 보이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선 굵기를 지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라져요. 어떻게 갔나요? 0.09mm. 자, 레이어 바꾸고 라인. 밑에 선이 가늘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선 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 굵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영향 안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안 써요. 여러분들은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결국 두 군데 있다 그랬죠? 하나는 레이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출력할 때 있고. 저는 이제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선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군데 다 아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팀장이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선 굵기를 레이어에서 지정해야죠. 잘난 척하고 출력할 때 선 굵기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취업했는데 팀장이 출력할 때 선 굵기 지정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출력할 때 선 굵기 지정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아셔도 돼요. 저는 제가 팀장이니까 제 맘대로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선 굵기를 지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저는 안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플롯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50분 됐나요? 자, 여기 플롯 부분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X 표시가 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프린트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레이어를 출력할지 혹은 출력하지 않을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출력하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출력 안 합니다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요. 치수를 넣어보면, 이렇게 치수를 넣고 보면, 레이어에 여기, 디포인트라는 게 나타나죠. 요건 치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레이어입니다. 치수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이어인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출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레이어를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여기다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레이어, 그러니까 치수 때문에 만들어진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있으니까 쓰는 거죠. 이거 뭐지? 그리고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력하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출력 안 되는, 얘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면 안 되는 레이어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엔 온프리즈 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오프 먼저.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반대되는 개념들이죠. 온, 오프, 꺼지고, 켜지고. 그죠? 오프, 꺼지고, 온, 켜지고. 락, 잠그고, 언락, 해제하고. 프리즈하고 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프리즈 모르면 안 돼요. 겨울왕국 원제목이 프리즌이죠. 프리즈.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so, 해동시키다. 프리즈가 얼리다, so가 해동하다, 녹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얘는 다시 두 개로 가시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 그 다음 작업성, 작업이 되느냐 안 되냐. 성질이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다음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오프하면 상식적으로 레이어를 끄면 눈에 안 보이겠죠. 다시 상식적으로 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작업이 돼요. 레이어를 오프하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다시요. 프리즈입니다. 레이어를 얼렸습니다. 레이어를 얼렸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되는 건 프리즈입니다. 자, 락입니다. 잠그는 거죠. 레이어를 이렇게 잠갔습니다.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차이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프, 온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프하면 레이어를 끄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이게 온오프의 특징입니다. 프리즈, 소, 눈에도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되고, 락, 언락, 레이어를 잠그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작업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안 쓰고 프리즈, 소하고
락과 언락을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써요. 온오프는 잘 안 써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도 레이어를 바꾸고. 자, 제가 기본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레이어. 자, 기본 레이어 바꿨고, 중심선 레이어를 껐습니다. 보이시죠?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꺼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이동하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ll이라고 쓸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여기서부터 아이고 다시. 네? 좋아요. al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레이어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중심선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all이라는 기능 등을 통해서 작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프리즈를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프리즈 걸었어요. 이동하기 all. 자, 다시 해동해 볼까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온오프와 프리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프하면 눈엔 안 보이지만 이동 같은 명령어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프리즈는 눈에 안 보이고 아예 작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 두 번째 차이점. 지금 제가 현재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놨습니다. 현재 레이어가 중심선이죠? 현재 레이어를 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뜹니다. 콩글리시를 읽습니다. The current layer, 지금 현재 레이어가 will be turned off. 아마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뭘 원하니? 여기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turn off, 꺼주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으로 유지시켜 주세요. 자, turn the current layer off. 꺼진 거 보이시나요? 네. 현재 레이어 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재 레이어는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광등 끌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켜봅니다. 이번엔 프리즈, 동결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작업하려고 딱 했는데 얘를 동결시킨대요.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충돌이 난 겁니다. 작업할 거야, 얼릴 거야, 이렇게 충돌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레이어를 끌 거냐, 그러니까 끌 수 있냐 없냐, 프리즈할 수 있냐 없냐. 바로 이 차이점이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현재 레이어를 껐습니다. 뭔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안 보이죠?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레이어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려진 건 맞습니까? 선생님, 안 그려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가서 보면 레이어를 오프 시켜 놓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락, 잠갔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레이어를 잠갔더니 약간 좀 어둡게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색상이 약간 어둡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가 잠겼다는 뜻입니다. 이동하기 안 돼요.
이동학이 전부 다 안 쫓아가요. 눈에는 보이는데 분명 눈에는 보여요.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라인 이렇게 끝점도 받아줘요. 끝점도 받아주고 오스냅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는 레이어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리면 바로 레이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아무 작업이 안 돼요. 이레이즈도 안 되고 트림도 안 되고 아무 작업이 안 돼요. 이게 락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되는 것. 그게 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언제 락을 쓸까요? 중심선 같은 경우 미리 다 그려놓고 안 쓰잖아요. 수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도면에 외형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지우면 안 되잖아요. 수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종종 다 완성시켜 놓고 얘는 수정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레이어를 잠급니다. 오프하는 게 아니고 프리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잠궈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오프도 한번 해보시고 프리즈도 한번 해보시고 락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 드로잉 명령어들, 그리는 명령어들입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명령어들로도 얼마든지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리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두 줄은 선 관련, 아래 한 줄은 원 관련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더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오늘은 X라인 하나만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보시죠. X라인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X라인, 레이. X라인,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라인 누르면 어포인트, 시작점,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통과점. 자, 보이시죠? 지금 15도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방사형으로 그려집니다. X라인은 지금 보다시피 방사형으로 그려집니다. 네. 45도로 바꿔볼까요? X라인 45도. 그러면 45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 그 다음 호리젠탈, 수평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끝이에요. 버티컬,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앵글, 내가 지정한 각도. 예를 들어서 뭐 51도. 그러면 51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선.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 두 개의 선에 2등분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2등분선이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원 그리신 다음에 트림, 그리고 라인, 중간선, 미드포인트. 그러면 2등분선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X라인 원점 클릭하고 미드포인트. 그러면 2등분선 나오죠? 다시 봅니다. X라인 여기 바이세크 원점 시작점 끝점 2등분선.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왼쪽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 90도, 그 다음 150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30도고 왜 150도였을까요? 홈의 개수가 6개죠. 원은 360도죠.
그러니까 360도 나누기 6개. 그러면 홈과 홈 사이가 60도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90도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60도죠. 나머지가 몇 도가 돼요? 30도. 자,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90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150도.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방사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졌고요. 요 부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열쇠구멍. 키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쐐기입니다. 쐐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전달 장치. 그러니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모터에 딸린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샤프트가 있을 거고, 이 샤프트를 물고 있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달려 있겠죠. 축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요. 축이 돌아가요. 샤프트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럼 얘도 원판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모터가 확 돌아버리면 얘는 안 돌아가요. 미끄럼이 나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축과 구멍에 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축과 쐐기가 같이 돌아가니까 얘가 같이 돌아가 버려요. 그걸 키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키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쐐기. 근데 얘는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m. 자, 서클, 반지름 11, 그 다음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속성 맞추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습이 금방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이번엔 지름이요. 파이 9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삭제. 자, LT 스케일 0.5, 0.3. 자, 전체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은 중심선이 하나 더 돌아가는데, 자, 서클, 반지름 25.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에 중심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 중심선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홈 있죠. 홈이 7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원의 직경이 7mm란 뜻입니다. 이 직경이 파이 7이에요. 그래서 서클 다이아메타 7mm 이렇게. 그 다음에 3.5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자, 여기다가 3.5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7 나누기 이렇게 써도 되고. 기억나시죠? 정수 나누기만 허용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7 나누기 2해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5mm요. 그래서 자, 옵셋 5mm,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제 얘 지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 원 안쪽에 있는 여기를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림 한 다음에 원을 기준으로 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원들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원 안쪽에 있는 내용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자,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펜스로 이렇게 펜스로 트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편의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즈로 작업하셔도 되고 펜스로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펜스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좋고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 22랍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이 아니고 통과하고 통과하고 반지름이에요. 옵션에 없습니다. 접하고 접하고가 아니고 통과하고 통과하고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옛날 방식이고 하나는 명령어를 쓰는 방식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원의 중심점은 여기 어디 있겠죠. 우린 몰라요. 다만 이 점에서 22mm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가면 되죠. 다시 이 점에서도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면 컴퍼스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2mm짜리 원을 그리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이 나오죠. 네, 거기가 바로 중심점이 됩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서클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22mm.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여기도 22mm 떨어져 있고 여기도 22mm, 여기도 22mm, 여기도 22mm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22mm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교차하는 데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죠? 여기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쓰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쓰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서클 22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아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작 끝 반지름,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자, 클릭, 시작점, 끝점, 라디어스 22 엔터.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이 아크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끝, 반지름 22. 어떻게 됐나요?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으로, 어떻게 하면 바깥쪽으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트를 지정하면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스타트점을 지정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눈썰미 있게 시작점을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22. 보세요. 시작점을 여기로 지정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22 엔터. 이렇게요.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